계속해서 부부상담 강의 진행합니다. 가족 생활 주기와 결혼에 대한 3장의 주제 가운데서 결혼의 단계와 가족의 과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것이 이제 견고한 결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견고한 결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역할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원가족과 관련된 문제, 원가족, 결혼하는 당사자 남편과 아내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두 사람이 아니고 원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족에게서 배워온 여러 가지 가정문화, 교육, 또 배경, 여러 가지 양육의 다양한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이지만 상당히 다른 가치관, 상당히 다른 교육 환경, 상당히 다른 양육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족의 건강성에 따라서 당사자 배우자들의 관계성이나 친밀감이나 대화 패턴이나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의 어떤 양상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역할 모델로서의 부모, 원가족의 부모는 역할 모델이 되어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통해서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빠를 배우고 엄마를 배웁니다. 이것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는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가정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성, 모든 삶의 자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붕어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를 꼭 닮는다, 엄마를 꼭 닮는다. 걸음걸이도 닮고 말하는 투도 닮고 심지어 감정 표현하는 것도 닮고 화를 내는 방법도 닮고 이런 역할 모델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원가족으로서의 어떤 뿌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새로 탄생된 부부의 가정에 각종 지원과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원가족의 지원과 지지가 있는 것과 예를 들어서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자라서 원가족의 지원과 지지가 없는 가정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과 지지라는 것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지원과 지지가 없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관계에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도피처가 없습니다. 피난 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줄 자원이 없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역할 모델로서의 부모, 대단히 중요한 지지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남편과 아내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추정해 보건 뒤에 원가족에게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나 가족, 또 부부 상담의 모든 문제는 원가족을 반드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계도를 그린다든지 2대, 3대 어떤 뿌리 내린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가족의 대화 패턴을 알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원가족의 미해결된 과제와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현재의 부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세대별 부부 모델은 그런 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번째 분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디퍼렌시에이션. 분화는 특별히 이제 가족 치료학자 보웬의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분화는 융합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감정이 너무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분화는 이성적으로 감정으로부터 이성을 분리해내서 자기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살펴보면 분화가 잘 된 개인도 있고 분화가 어려운 개인도 있습니다.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좀 더 독립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족 문화였기 때문에 분화가 좀 약한 그런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분화가 되지 않으면 책임이 약합니다.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독립성이 약합니다. 분화가 잘 될수록 이제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독립된 자기를 형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분화의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화가 잘 되도록 가족 치료나 부부 상담은 돕는 그런 과정입니다. 부모로부터 서서히 독립하되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하는 것이죠. 의존과 독립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존은 자율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적응성, 어댑터빌리티라고 했는데 부부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 공동체가 되면서 새로운 부부로서의 적응, 새로운 부부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동안 대가족 문화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두 사람만의 적응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온 가족의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을 두 사람이 이제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 적응성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 두 부부가 서서히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했다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활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물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고 서로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부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단계가 있죠. 서로가 이제 함께 살면서 불편한 점도 있고 혼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 자꾸 일어나게 되고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다 포기할 수도 없고 다 내세울 수도 없고 서로 어떤 힘의 균형 속에서 경쟁 관계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경쟁 관계는 여러 가지 차원입니다. 말하는 관계, 한 사람이 더 많이 말을 한다, 강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수용적이다, 전투적이다. 서로 자기 말을 많이 하려는 그런 경쟁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경제권을 잡겠다, 내가 저축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내 카드를 내가 갖고 있겠다, 여러 가지 경쟁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고, 서로 잘 타협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부는 따로도 있고 함께도 있고 함께와 따로를 잘 구분하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봅니다. 함께 따로, 함께 따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가족구조 부부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하면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 그럴 줄 몰랐다. 연애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당신 참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갈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빨리 푸느냐, 어떻게 이성적으로 푸느냐, 그것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조정하는 관계, 조정하면서 갈등을 푸는 방법에 따라서 조정의 능력, 조정의 시간, 조정의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화하는 관계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역할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조정을 통해서 갈등은 다른 것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동화를 통해서 시간적인 관계를 넘어서면서 함께 걸어가는 함께 발맞춰가는 그런 하나가 되는 과정 이 심리적으로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관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고한 결혼 관계에서 세 번째로 새로운 역할 학습, 역할, 부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혼자 살 때, 또 대가족, 원가족 안에서 살 때는 자녀로, 아들로, 딸로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딸, 아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 딸, 뭐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가 되어서는 새로운 역할을 취득합니다. 한 사람은 남편, 한 사람은 아내. 그렇게 역할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부가 이렇게 역할이 새롭게 취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할. 그래서 결혼해서 처음 여보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여보, 사랑해 이런 말들이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또 오랫동안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 하나가 부부로서 새로운 관계 형성에 틀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이제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역할을 취득하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제 부부가 되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식구가 하는 사람씩도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역할 취득과 수행이 일어나는데 아빠는 남편은 이제 아이가 생기면 아빠, 처음으로 아빠가 되고 아내는 처음으로 엄마가 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역할 취득과 수행이 되는 것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기가 탄생해야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됩니다.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배우진 않았어도 원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역할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취득될 수 있고 역할을 그대로 따라가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의 어떤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들을 또 새롭게 하게 될 때 서로 당신에게 미루고 이건 당신이 할 일이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어떤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내성적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성적인 사람은 나는 못 가. 나는 안 해. 나는 돈 빌리지 못해. 당신이 빌려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할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가족 안에, 부부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이 생겨야 되는데 그 역할을 서로 미룬다든지 또 어렵다고 서로 회피한다든지 하면 가족 안에서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갈등은 늘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새로운 역할 만들기,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빠가 되었을 때 아이를 돌보는 일,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 아이의 빨래를 빠는 일, 이런 해보지 않은 역할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엄마가 아이를 돌보느라고 아빠가 밥을 해야 되고 다리미질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도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면 한 가정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많은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 취득, 역할 수행, 역할 갈등, 역할 만들기, 새로운 역할 학습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할
학습을 통하여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그런 부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어쨌든 부부 상담의 실제들을 가지고 부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또 질문을 하고 어떻게 문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부 상담의 실제 결혼 초기에 결혼의 심리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 상담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젊은 부부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서로 이혼하겠다고 마음먹고 상담실을 찾았다. 남편은 27세이며 아내는 23세인데 남편은 삼형제 가운데 막내였고 아내는 아버지를 일찍이 잃고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아왔다. 남편은 자유분방한 아버지와 의존적인 어머니 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반면에 아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부담감으로 안고 살아오던 중에 다소 의존적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다소 의존적인 성격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매력으로 느껴졌고 남편은 자신을 돌보아주는 아내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 결혼하였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의존하며 아내를 못살게 간섭하고 거칠게 대하였다. 직장생활도 오래 하지 못하고 자주 옮겨 다니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점차 불안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자주 부딪히고 갈등하다가 최근에는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면서 더 이상 함께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아내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남편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내가 강하게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라온 아내는 남편이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길 은근히 바랐지만 지나치게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더욱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남편을 돌보아야 할 책임감이 더 큰 것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남편은 막내로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도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아내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의 심리적 욕구가 충돌하면서 점차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 아내가 이혼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부터 남편도 부부 갈등의 심각성을 느끼고 상담에 임하게 되었다. 이런 초기, 결혼 초기의 부부 갈등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대한다고 생각할 때 부부 상담자로서 남편의 심리, 아내의 심리, 남편의 욕구, 아내의 욕구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적절하게 상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